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박고현입니다. 이 영상은요, 동국대 신현순 교수님과 함께 PT를 만들었고요. 강의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요, 이제 AI 개념과 원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개념과 원리, 네. 오늘 배울 게 이제 크게 두 파트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요, AI 개념 구조 분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다루는지, 네, 그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 사고 구조와 이제 기술 원리가 이제 AI가 갖는 한계까지 해가지고, 네,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보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개념 구조 분류입니다. AI 개념 구조 분류. 네, 아까 목차에서도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요,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AI의 세 가지 분류. 네로우 AI, 제너럴 AI, 그 다음에 슈퍼 인텔리전스 AI 해가지고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사고 과정의 구조적 특성과 기계지능의 원리, 그 다음에 AI가 생각한다는 표현이 왜 부정확한지, 그리고 AI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인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 AI는 무엇인가부터 해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AI를 왜 알아야 될까?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네, 디지털 의사결정 시스템이 전부 다 AI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아마도 이 영상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KOCW 중에 이제 넷플릭스는 아니죠. 네,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 KOCW죠.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 넷플릭스 보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스팸 필터라든지, 여러분들 메일에서 스팸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AI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신용평가라든지, 부정거래 탐지라든지, 아무래도 제가, 네, MIS 전공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제일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네. 챗GPT, 클라우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 등이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성형 AI도 전부 다 동일한 원리, AI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성형 AI죠. 네, 하는 AI이기 때문에, 네, 붙인 것 뿐이에요. AI 기술에서 조금 더. 그래서 기술은 확산됐지만 이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배워야 됩니다. 네,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AI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AI 정의. AI는요,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그냥 넣고서 얘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네. 얘는요, 여러분들이 넣는 인풋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프로세스를 거치고 거기서 아웃풋을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세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라고 뒀을 때, 블랙박스로 있는 경우도 있고 화이트박스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이트박스랑 블랙박스에 대해서 네, 좀 중요합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대부분 블랙박스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신경망을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진 않을게요. 네, 아무래도 초반인데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AI는. 네. 즉, 무엇이냐? 내가 넣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 이 AI는 의식과 감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확률 기반의 모델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확률 기반의 모델. 네. 자,
이 확률 기반의 모델일 뿐이고 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출력을 계산할 뿐인 거예요. 즉 인간형 존재가 아니라 최적화된 계산 장치로서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따라 이제 생성형 AI가 해보면은 여러분들 다들 챗GPT 해보셨을 거라고 봐요. 뭐 안 해봤는데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보고 대학생들 다 하고 있고 네 이화여대 학생들도 보니까 다들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또 여담할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챗GPT 하다 보면요 뭔가 인격을 가진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만 인격을 가진 게 아니에요. 네, 그 AI는요 의식, 감정, 인격을 가진 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째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인풋 부분에 통째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출력을 잘 인식해서 나오게 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뭐 알겠어요. 옛날 프로그래밍하고 뭐가 다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봤을 때 전통 프로그래밍, 뭐 C라든지 C++ 관련돼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네, 전통 프로그래밍은 다 규칙을 사람이 직접 만들어 갖고 정의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머신러닝, 네, 기계학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머신러닝이 제가 좀 악필이라 미안합니다. 네. 네, 머신러닝이 이제 기계학습이에요. 한국어로. 네, 한글로 기계학습 해가지고 전통 프로그램은 사람이 규칙을 직접 정의해가지고 코딩을 짜게 되죠. 그런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규칙을 쓰지 않고요. 그 데이터와 정답을 주면은 이제 모델이 스스로 패턴을 찾아가지고 규칙을 학습하는데 목표를 둬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AI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규칙 생성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한번 잠깐 여기 제가 써놓은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통적 프로그래밍 보시게 되면은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통제도 가능합니다. 룰을 직접 정의하기 때문이죠. 자, 단점. 복잡한 문제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데 있어서 물론 복잡한 문제 저는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수학과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한계점이 있죠. 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넣었을 때 잘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이 있겠죠. 네. 컴퓨터는 그 규칙을 그대로 수행을 해요. 네.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인풋 넣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뭐 다른 거 넣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전통적 프로그램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잔액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아쉽지만 뽑을 수가 없다 하고 이제 오류 메시지 출력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또 전통적 프로그램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머신러닝 기반 AI는 이제 규칙을 사람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시킨 패턴을 갖고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는 그냥 그 잔액이 빵원이 될 때까지 대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를 한다면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왔었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 망할 수 있어 하고서 이제 과거 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체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저도 요즘 이 연구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AI의 그 작동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AI가 작동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니까 2010년? 그때는, 네. 제가 석사 때였는데, 2010년 중반이, 네. 그때까지는요,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뭐, 요구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컴퓨팅 파워 없으면 안 돼요. 네. GPU 기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너무 먼저 앞섰군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의 행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행위 기록 전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 무엇이냐? 이를 계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든지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버스트, 신경방, 트랜스포머가 이에 해당이 되는 네, 알고리즘이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즉,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fx 함수. 네, fx 함수인데, 그쵸. 이 부분이 좀 복잡하죠. 네. 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계산 구조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 이제 GPU나 이제 TPU 기반의 이제 대규모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필요하냐면 행렬 연산으로 그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딥러닝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대규모 병렬 연산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의 이제 가중치랑 이제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연산할 것인가 그 곱셈과 덧셈을 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렬 처리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GPU랑 TPU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게 이제 CPU인데, 이 CPU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8개 정도의 코어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려요. 딥러닝을 사용하기엔 좀 최적화되지가 않아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래픽 처리를 설계했었을 때 이제 수천 개나 이제 그 단순한 코어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비트코인 할 때 이제 GPU가 필요하고요. 딥러닝 할 때도 아마 이 중에 코딩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네. GPU 사용을 해야지 좀 연산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수천 개의 코어를 쓰게 되니까요. CPU는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4개에서 8개인데 GPU를 쓰게 되면 수천 개의 코어가 달려 있어요. 네, 4개에서 8개 코어랑 아무래도 수치를 안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동영상은 인문계와 공학 학생들이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 N승이라고까지는 그래도 아시겠죠? 네, 이 부분으로 둘게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수천 개의 코어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248, 16, 32, 64, 128, 그 다음에 뭐죠? 256, 512, 네, 2의 10승. 그쵸. 2의 10승. 2의 10승 이상으로 되어 있는 수천 개의 코어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병렬 처리를 하게 되고, 그보다 높은 게 이제 TPU예요. 네. GPU보다도 이제 더 딥러닝에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그 전력이라든지 연산 속도를 이제 극대화 시키게 되는데, 아무래도 GPU랑 TPU를 쓰게 되면은 전력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네, 앞선 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점은요, GPU와 TPU는 대규모 병렬 연산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가속기다. 가속기. 네, 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앞에 앉아서 다들 웃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속도 하는 데 있어서 네, 두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있어야지 하기 편해요. 네. 제가 그 석박사 때 그 당시 때는 GPU, TPU 그 석사 졸업 직전? 아니면 박사 초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때는 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교수님하고 그 뭐지, 3주 동안 컴퓨터 안 쓰고 그냥 계산하는 거 바라봤던 기억도 있어요. 네, 그쵸. 지금은, 네, GPU랑 TPU 써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3주 걸렸던 그 연산을 제가 GPU로 돌렸을 때, 1시간? 1시간인가? 한 30분 내로 나왔던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3주가 걸렸었거든요. CPU로 돌렸을 때. 네, 근데 GPU 가속기를 넣고 이제 돌렸을 때는,
그렇지. 이때는 3주간 하고서 에러 나서 다시 돌리고 3주간 하고서 에러 나는데요 하고서 네. 그쵸.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저도 동국대 출신입니다. 네. 자, 넘어와서 이제 AI 분류 좀 보도록 할게요. 네. AI 분류. 네로 AI입니다. 네로 AI, 특화형 AI라고 하는데, 이 네로 AI는 이제 한 가지 목적에 최적화된 이제 특화형 AI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상용 AI는 이제 네로 AI인데, 정확도는 높지만 그 맥락 이해가 약하고 범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점, 그 높은 정확도가 있고요. 계산 능력이 이제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점 같은 경우에 이제 범용성이 부족한데 이제 맥락 이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날 존재하는 이제 모든 AI,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AI가 전부 다 네로우 AI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만 쓰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아무래도 논문 쓰는 경우도 다 네로우 AI에 해당되죠. 그 경우에만 쓰니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강좌가 1학년부터 4학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논문 모르겠는데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네. 아무래도 졸업 논문 쓰실 때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그때 쓰는 AI로 거의 대부분 논문 쓰실 거라고, 졸업 논문 쓰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네로 AI로 쓰겠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I 분류 봤었을 때, 이제 Artificial General AI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G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AGI는 이제 인간과 동등한 범용지능을 의미하는데, 이제 현재까지 실현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인간의 모든 지능 범위를 초월하는 개념적 모델로서, 네, 이제 진행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슈퍼 인텔리전스, 이 부분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 산업 문제 때문에 네로 AI. 네, 이게 우선시해요. 네. 이게 이제 현실성 있는 거고. 네. 인간지능의 전범위를 초월한 인공지능 해가지고 슈퍼 인텔리전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현실성은 지금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왜 다들 웃고 계시죠? 네. 네. 현실적 산업 문제는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지능 대비보다는 이제 네로 AI가 훨씬 더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 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출처 네 밑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할 거 너무 많은데 제가 했었던 그런 것 좀 과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설명할 게 많아서 넘기도록 할게요. 여담으로 계속 봐주려고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동국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넘어와서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GI와 이제 관련돼가지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로 AI, 이제, 네, 현실성 있는 부분이라고는 이해는 했어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례들을 조금 보려고 해요. 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보자면요. 우선요. 휴대폰 얼굴 인식, 인스타, 틱톡 추천. 네, 여러분들 다들 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상 거래 탐지, 그 다음에 챗봇 이런 경우가 이제 특정 목표 수행용 모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즉, 이 네로 AI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 수행용 계산 장치로서 이제 진행을 해갖고 최적화해갖고 네, 그 목적 범위에서 사고를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GI, Artificial General AI, 그리고 초지능,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슈퍼 인텔리전스인데, 이 경우에는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약간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요. 네, 논문을 보면 좀 재밌는데,
네, 내용들이 길까봐 딱 한 장으로 분류를 하긴 했어요. 네,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정책 철학적 논의에 가깝다. 물론 제가 그쪽은 아니지만, 네, 약간 그런 류의 이제 느낌이 듭니다. 네, 글들을 보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쓰는 게 무엇이다? 네로 AI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네로 AI를 현재 산업이나 학계에서는 책임 있게 운영을 하자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초지능 대비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네로 AI를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물론, 아티피셜 제너럴 AI 해서 인간처럼 다양한 문제를 다 해결하자라는 건데,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워.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꿈을 펼쳐야 되는, 네, 그런 논의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로 AI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부분이 현실성 있는 인공지능이구나 라는 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시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예시들, 네, 과 연관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인간사고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고 구조. 자, 여기서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어요. 네. 인간사고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1, 아무래도 먼저 나왔으니까, 네,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정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2, 느린 사고를 하게 돼가지고, 네, 조금 더 생각하고, 차분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계산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을 이제 인간사고 구조로서 이제 시스템 1과 2라고 나눠가지고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1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시스템 1은요, 자동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빠른 의사결정에는 유리한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편향과 휴리스틱 오류에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격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간 사고의 구조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향이나 휴리스틱에 취약해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생성형 AI 가서, 다르게 생각해요, 또, 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에 넣었어요. 네. 인간 대 기계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었을 때, 빠른 사고를 하는 경우와 느리지만 분석적인 경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체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돼가지고 넣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시스템 2가 뭔데요? 봤었을 때 숙고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계산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네. 네. 저는 시스템 1에 가깝긴 한데요. 네. 뭐, 물론 논문 쓰는 거는 네, 시스템 2로 가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시스템 2, 분석적이에요.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논리 같은 경우를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스템 1에, 그, 1한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스템 1의 결론을 그냥, 그래, 너가 맞지.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시스템 2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고에 있어서는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가 있는데, 느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느리더라도 좀 천천히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문제는 아무래도 시스템 1이 좀 빠르고 좀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 2는 느리기 때문에 결론을 수용해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다. 이걸 갖고 이제 기계 지능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설명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AI 관련돼서 기계지능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입력, 확률적 계산, 출력. 아까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input,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웃풋 해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IPO 모델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모델로 해가지고 AI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입력 확률적 계산, 출력 해서 그대로, 넣는 그대로, 먹는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구조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중치라고 하는 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 모델 내부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원래는 수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네, 아쉽지만 거기까지는 가진 않고 그냥 글로만, 네,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네,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최적화 구조다라는 부분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차 최소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파라미터다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입력 모델 fx 해가지고 함수를 넣어가지고 출력까지 가는 상황을 이제 모델로 두고 있고,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구나라는 최적화 구조로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러닝입니다. 학습 부분인데요. 이 학습 부분은 이제 실제 정답 y를 예측하는 거랑 y1과 y0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두는데, 최대한 이 알고리즘을 써서 최소화시키는 거, 패턴을 이용해서 최소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걸 말합니다. 네. 자, 다시 넘어와서 그렇다면 한계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한계랑 장점을 한번 비교를 하자면, 기계는요, 네, 아무래도 상식이 없어요. 네, 인간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깐 한계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네. 그래서 편향을 그대로 학습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인간은 아까 시스템 1, 시스템 2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더 자세하게 나면 세세하게 뭐 MBTI처럼 나누게 되어 있지만, 네. 일단 인간 같은 경우에는 피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주관적 편향에 크게 흔들리게 되죠. 아, 저도 약간 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네. 조금 피곤해지긴 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영향을 받죠. 운동을 뭐 열심히 해야겠죠, 결론은. 네. 너무 여담으로 빠져서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역할을 분할하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인간의 장점, 네. 창의적 사고라든지 맥락적 의미와 스토리 이해. 물론 생성형 AI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만든 재료가 뭡니까? 인풋 재료가 뭐예요? 뭐죠? 네. 아무래도 인간이 만든 문서 아닙니까? 문서. 글도 인간이 만든 문서죠. 네. 결국엔 데이터를 넣어서 진행이 된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간 딥러닝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스토리 이해와 맥락적 의미는 인간이 우선이었단 말이죠. 기계의 그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네, 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계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아무래도 필요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저도 기계가 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대규모 계산, 병렬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까.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패턴을 탐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계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네, AI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향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아무래도 주관적 편향, 판단 오류 부분에 있어서 있고, 그리고 속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처리 속도를 어떻게 두냐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I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AI는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죠. 확률 기반으로 계산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AI를 자꾸만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가끔씩 네, 생성형 AI와 대화를 했을 때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확률적 기반 기계입니다. AI는.
네. 그리고 계산 모델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I가 쓰는 감성적인 언어, 챗GPT 하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런 언어들 전부 다 모델이 과거 패턴에 대해서 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출력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즉, AI는 뭐다? 사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목표로 둬야 됩니다.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 확률 기반 계산 모델이기 때문에 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저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판단했다라는 표현은 부정확하고요. AI가 이렇게 예측을 했다, 계산을 했다, 모델이 과거 패턴을 보고 계산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AI가 결정했다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겁니다. 네, 그래서 AI는 계산을 하고 예측을 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 네, AI는 예측 시스템으로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네로 AI. 네. 딴 거 모르더라도 이건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로 AI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락, 가치,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기계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투입을 해가지고 패턴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 기계 역할을 어떻게 분리하고 책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는가라는 게 이제 AI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AI 개념과 원리를요, 그 인간의 사고와 기계의 사고에 빗대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네로 AI, 네, 딴 거 기억 하나도 못해도 네로 AI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AI는 뭐다? 확률 기반 계산 모델이다. 그리고 AI가 판단했다라는 건 부정확하고 모델이 과거 패턴을 계산했다라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뭐 안 하고 싶은데 하시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